간편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세윤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카페 운영한 지는 이제 1년 6개월 정도였고, 원래는 카페를 이렇게 한 1년 반 전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창업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운 좋게 이 매장을 만나게 되면서 좀 빨리 창업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럼 원래 하시던 일은 어떤 거세요? 원래는 제가 대학교는 미술을 전공해서 상담심리를 복수 전공해서 졸업을 했는데, 이제 그 학기 중에 계속 카페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었고, 되게 다양하게 했었어요. 뭐, 빼따방이나 던킨에서도 하고, 그 백화점 안에 속해 있는 카페에서도 하고, 베이커리 카페에서도 하고, 배달 전문 카페에서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잘 접목을 시키면은 저만의 카페가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생겨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이름이 뭐였죠? 포레문 슈페너라고 하는데, 네. 이제 포레문이 저희 매장이 좀 포레스트의 그 숲의 포레스트랑 달의 문을 합성시켜서 만든 그런 이름이라서 이제 딱 숲하면 연상되는 색깔이 딱 초록색이니까 이제 말차 크림을 올려가지고 시그니처로 만든 메뉴예요. 그럼 이거는 크림 커피인 거죠? 얘는 약간 만들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고 싶었는데 크림을 사용하는 메뉴들이 보통 시그니처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이름이 어쨌든 포레스트가 들어가다 보니 딱 시그니처 메뉴랑 그 카페 명이랑 좀 통일성을 가져가고 싶어서 그래서 말차를 사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이네요. 또 여기는 딱 사장님의 여러 가지 감성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 사장님이 그래도 추가로 꾸미신 것들이에요? 네, 맞아요. 저기 거울에는 제가 그림도 그려 넣고 옆에 그림도 있고 아, 저 그리신 거예요? 네, 그 거울에 있는 나무랑 위에 달이랑 저기 달 아, 그리신 거구나. 저 다른 그 조형물인 줄 알고 딱 사장님의 이미지 같았어요. 네, 좀 밝고 뭔가 화사하고 딱 들어왔을 때 공간이 되게 어떻게 표현하지? 진짜 여성스럽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조금 이런 걸로 좀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거의 하루에 12시간씩 매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거의 비슷한 일상들이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꾸미는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더 매장에 애착을 생기게 하는 제 방식인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일단 대부분 뭐 손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카페를 창업하기 전까지는 제가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고 이런 일이 좋아서 시작을 했고 그 외적인 일을 생각을 안 한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막상 현실을 부딪혀 보면은 정말 다르다는 거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기보다는 그거를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현실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제 자신에 대한 좀 현타 같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그쵸? 퇴근을 하고 이제 볼일을 보고서 매장 잠깐 들렸다가 집에 가려는 길이었는데 저희 테라스에 작은 난간이 있는데 지금은 난간을 없앴어요. 근데 이게 난간 자체가 두껍지 않고 위험하거든요. 기대에 앉아있거나 이러면 되게 위험한데 이게 제가 영업이 끝난 이후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난간에 그냥 거의 두 다리를 떼고 이렇게 동동 떼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당연히 이 매장에 들어오면은 눈치를 채고서 바로 이렇게 딴 곳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러고 계시니까 여성 혼자 운영하는 카페에 여성이 또 젊다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얼추 아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른 카페에서 일을 했을 때도 어디 가나 상황들이 꼭 있어가지고 그러면 좀 불편하게 하는 손님들도 좀 있을 것 같은.
여기 창업한 이래로 좀 걱정까지 됐었던 손님 한 명이 한 11시쯤에 오셔가지고 메뉴 하나를 주문하시고 이제 저를 등지고서 앉아 계시는 것까지 봤는데 자꾸 어디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뭐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손님들이 딱 그 러시 타임 지나고 나서 진짜 그분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손거울로 저를 계속 이렇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네, 이 정도. 그리고 멀리 앉아 계시니까 저도 약간 긴가민가 한 거였죠. 근데 등지고 있으니까 어디서 뭔가 시선이 느껴지긴 하는데 뭐지 싶었는데 이 손거울에 있는 얼굴과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CTV를 돌려봤죠. 이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는지. 근데 이제 손님들이 몰리기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점심시간 전에 준비도 해야 되고 좀 바쁜 상황이었으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알게 됐는데 사실 만약에 제가 그 손님이 오시자마자 그렇게 행동을 하셨으면 제가 뭐 제지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러고 계시다는 걸 내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뭔가 티를 내거나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한참 뒤에 알게 되니까 그때 막 손이 떨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좀 기분 나쁜 티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를 이분이 아시면은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시려나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러고 가셨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는 안 오세요? 그리고 또 오세요. 오셔서. 요즘도 오세요? 근데 최근에는 안 오시는데 한 번은 오셔가지고 좀 다른 분들이 불쾌해 하신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면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동 면도기 같은 걸로 이렇게 면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 두 분께서 앉아 계셨는데 이제 그걸로 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면도를 하실 때도 손거울을 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도 이제 계속 쳐다보는 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때는 다른 손님들이 좀 한가할 시간이었는데도 홀에 손님들이 계시기도 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번보다는 안전한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게 그분을 받을 수 없는 명분까지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받았는데 이제 거울을 보면서 그때도 자꾸 눈이 마주치길래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신고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러고 있는데 때마침 면도를 하셔서 아주머니 뭐 하시는 거냐 해서 이제 그 계기로 이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죠. 안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그랬더니 뭐래요? 그냥 어버버버 이렇게 하시더니 나가셨어요. 이번에 그러면 저를 부르신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손님 스트레스가 좀 크겠네요. 그렇죠. 듣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또 대놓고 그랬으면은 제재하기 훨씬 더 수월하셨을 텐데 맞아요. 그런 타입들은 또 이렇게 손거울 얘기 들었을 때부터 이건 진짜 제재하기 어려웠겠다 싶었거든요. 그걸로 뭐 자기 얼굴 봤다 그러면 할 말이 없고 그렇죠. 이게 느껴지는 게 나랑 눈이 마주쳤지만 그 순간만 눈이 마주쳤다고 핑계를 댈 수 있는 타입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 영상을 보면은 되게 친절하게 손님과 티키타카도 하시고 스몰 토크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딱 기준을 맞추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제가 조금만 친절하게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니면은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넸을 때 그거를 부담스럽지 않게 딱 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되게 그 관심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좀 절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경계심이 생긴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이 매장에 있다 보니까 저는 항상 여기 있고 그냥 여기를 지나다니시면 저를 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냥 계속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저의 서비스가 이날이랑 다르고 옛날에는 친절했는데 지금은 뭐 사장이 좀 변했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계속 하면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내가 요즘 너무 조금 지쳤나? 친절하게 하는 게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게 다시 그렇게 돌아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좀 되게 혼란도 많이 겪었고 이게 뭐가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한 1년째면 한창 더 많이 그런 스트레스나 고민이 생길 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서비스라는 게, 사실 되게 주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영상 속에서 친절한 게 뭐 현실에서 똑같겠지만 그 친절함을 똑같이 누군가는 부담으로 느낄 때도 있고, 제 영상들에 가끔 댓글도 다 가계정의 댓글들을 남길 때가 있는데, 보통 이런 댓글이에요. 한 번이라도 말 걸면 다시 안 감. 이런 것들을 걸고 딱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말을 걸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뭐 이해는 하는 반대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좋아요가 꽤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 열 몇 개가? 그걸 딱 보고 나서 서비스는 상대적이다.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건 내가 이해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왜냐면 저도 그 고민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자영업자고 혼자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서비스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매출에 영향이 있을 거라 판단이 드니까 그쵸? 그게 누군가를 대하는 거에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친절하려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말을 걸진 않거든요. 이게 딱 좀 잡힌 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상대가 그러니까 눈치라고 하죠. 손님이 딱 와서 얘기를 할 때 이게 느껴져요. 좀 대화를 하려고 하는 타입에게만 이제 대화를 걸고 그 외에는 저도 똑같이 막 퉁명스러운 분들 많아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 했잖아요. 카페를 딱 차렸을 때 이 동네 상권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이 한 사람을 안티로 만들면 이 안티가 늘어나는 승수효과를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 걱정이 있었어요. 지나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되게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지나 보니까 진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맨날 오던 손님이 갑자기 내일 안 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한동안 안 보이던 분들이 갑자기 다시 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이유를 물어보진 못했거든요. 네. 왜 다시 오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저는 감사하지만 근데 보통 손님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갑자기 안 오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게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제 커피가 뭐 취향에 안 맞는다거나 더 가격이 저렴한 곳이 생겼다거나 이사를 갔다거나 보통 다 이렇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모르는 이유들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생각 정리를 좀 많이 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주 오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맨날 오실 때마다 그냥 틱틱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손님이 없네? 뭐 오늘은 손님이 그래도 좀 있네? 사실 이게 제가 듣기에도 그냥 기분 나쁘지만 앉아 계시는 손님들이 듣기에는 이게 그 분이 오셔서 오늘은 손님 좀 있네? 라고 하면은 들으시는 분들은 아 여기 카페 원래 사람이 좀 많이 없는 카페인가 보다 라고 느껴질 거 아니에요. 항상 오세요. 오셔서 막 또 지인분들 데리고 오셔서 막 얘기를 하세요. 여기 카페 사장이 약간 퉁명스럽긴 한데 그래서 그래 잘해 손도 빠르고 잘해 뭐 막 아줌마들 가끔 여기 막 엄청 많고 막 그래 막 이러면서 얘기는 하시는데 항상 오실 때마다 이게 저를 좋아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분 계세요. 약간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요. 어쩔 때는 그분이 막 보기 싫고 그러는데 어쩔 때는 또 저도 이게 미운정이 들어드는지 재밌기도 하고 짜증나는지 재밌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약간 애증 관계네요. 맞아요.